되게 가까워서 좋네요. 봐, 목이 아플 것 같으면 조금 뒤로 당겨서 앉아도 돼. 안경만. 요 정도면 괜찮아? 잘 보여? 그동안 이제 학원 적응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유전 특강 요 단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3 3-2 5단원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 제목부터 우리가 배울 건 생식과 유전이에요. 선생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멀리서 봤는데 과학쌤이다, 수학쌤이다, 영어쌤이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지? 얼굴을 보고, 뭐 사이즈 보고, 걸음걸이 보고. 눈이 안 좋으면 얼굴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몸 형체, 옷 입는 스타일, 뭐 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생명체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질. 그 특성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 중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뭐다? 생명체가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 아니고 그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종족을 유지하고 보존시키기 위한 특징으로 새끼를 놓는다. 생식.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한다. 부모의 특징을 전달시킨다. 유전.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요, 애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생명체라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 특징 중에서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다뤄보는 특징입니다. 이거 어때? 좀 마음에 들지 않니?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너 우울증이야? 아니지? 왜 이렇게 감정 변화도 크게 없고 늘 지쳐있고 피곤해하니까? 재미없어요. 인생이 재미없는 거야? 그냥 모든 공부가? 재밌는 공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선생님이 즐겁게 하도록 도와줄게요. 최대한 덜 힘들도록. 자, 한번 해봅시다.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5단원에서 배우는 이 생식과 유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는 거야. 그럼 이 생식이 뭐라고요? 뭐 만드는 거? 애기 만드는 거, 자손을 낳는 거지. 맞춤법 맞나요? 국어 잘해요? 이름 맞아요 이거? 너도 몰라? 맞죠? 헷갈리죠 약간. 자, 유전은 뭐예요? 유전, 전달하는 거. DNA. 그치? 오, 다네요.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유전 정보,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쌍꺼풀이 있고요, 귓볼이 있고요, 뭐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자손에게 부모의 형질을 특징, 형태 드러나는 특징을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특별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생식에다가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세포분열 오른쪽에다가 두 가지를 적으세요. 생식과 유전 적고요. 생식은 자손을 낳는 것.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습니다. 1달러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벽돌집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벽돌집. 나무집은요? 나무랑
그렇지.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와, 한급한데?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생명체는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생명체로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은 생명체인데 내 몸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 이게 세포예요, 세포.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생명체가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세포 한 개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하나짜리가 그냥 생물이다. 이런 생물을 우리는 세포 한 개니까 단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요. 세포 한 개가 생명체다. 아메바, 지심벌레 이 작은 친구들이야. 그런데 세포 한 개가 아니고 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다세포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든 이런 친구들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은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구나. 그런데 다세포 생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민들레, 코끼리 다 다세포 생물이지. 이런 다세포 생물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서 볼까? 아이고 침 다 날아간다. 식물과 동물로 우리가 주로 나눠서 구경할 수 있겠네요. 식물들, 동물들. 그러면 동물들 중에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부적고. 없어요? 강아지 중에서 좋아하는 종류가 있어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 보면은 집에는 확고하네요. 이 귀엽고 조금해서 이쁘거나 아니면 화끈하게 뭐 잘생겼구나 뭐 그런 건가요? 나도 큰 사이즈 좋아해요. 선생님 키우는 건 푸들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강아지가 있고요. 이렇게 또는 겁나 큰 코끼리가 있어. 사이즈적으로 압도적이야. 그럼 이런 생명체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지금 볼게요.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했는데 얘도 밥도 먹고 산소도 마실 거 아니야. 그 똥도 쌀 거 아니야. 노폐물도 버리고. 맞지? 이산화탄소도 내보내겠지. 필요 없는 거. 받고 주고 물질을 교환하면서 살아가겠지. 내 몸에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들이. 그런데 이 인마들이 밥도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크기가 커져버리면 같은 시간에 물질을 교환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겠죠. 여기까지 전달하고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세포들은요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세포의 개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같은 시간에 물질들을 주고받는 게 개이득이니까.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아닌 수를 늘리는 세포 분열을 선택했네요. 세포 한 개가 있으면 딱 둘로 나눠지잖아.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이지.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됐지. 새끼가 생긴 거예요. 자손을 낳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분열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물질을 주고받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방법이 아니라 개수를 많이 만드는 분열 과정을 선택했대. 그럼 코끼리가 커요? 강아지가 커요? 코끼리가 크지? 저봐 세포 크기를 비교해보자. 세포의 크기가 코끼리면 무조건 크다 이게 아니고 세포의 수가 누가 더 많다? 코끼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생명체들이 세포가 그냥 크게 이빨 키우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다?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라는 걸 선택했다. 세포의 수를 늘렸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건데요. 세포 분열, 자
한번 밑줄 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결국 뭘 위해서?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이 불리해진다. 요거 물질 교환. 여기 무슨 동그라미 쳐볼까요? 크기가 커질수록 물질을 주고받는 게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하도록?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적으세요.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밑에 적으면 돼. 오빠가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다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생명체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그럼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자. 사람 몸에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 영양 성분이 뭔가 보이지? 뭐 이런 그림들이 보이지? 이게 뭔지 한번 지금 선생님이 알려줄게. 선생님 얼굴을 보면요, 속쌍꺼풀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겉쌍꺼풀이 생겼어요. 오빠는 쌍꺼풀이 없네. 그럼 외꺼풀이라고 하지. 오빠는 보조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봐. 내가 만들어줄까? 얘가 볼펜 찍으면 보조개도 만들어진대요. 자, 그리고 또 오빠는 귓볼이 있어요? 오빠도 귓볼이 없네요. 나도 귓볼 없는 거야. 약간 그 부처님 귀처럼 쭉 내려오는 게 불형이거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눈이 크다. 또는 주근깨가 있다. 뭐 앞에 있는 이마섬이 M자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 이런 정보들은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냐면 세포에 있어요. 세포는 중간에 뭐가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세포에 핵이 있어. 이 핵이 뒷방이야. 여기는 이런 우리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핵 안에. 근데 어떻게 저장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정보들, 쌍꺼풀, 귓볼, 무슨 호르몬 만드는 정보들, 이런 것들 싹 다 핵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중2 때 들은 게 있는데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했어요.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결국 단백질 완성!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자, 탄수화물, 밥, 빵, 이런 방금 빵 3개 먹고 왔어요. 손 떨려서. 더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누가 모여서 탄수화물 만들었다? 단당류, 즉 포도당. 포도당이 기본 단위예요. 포도당이 모여서 탄수화물 완성! 요거야.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유전 정보, 이걸 우리는 DNA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 DNA라고 할 건데요. 이 유전 물질이 있는 이 DNA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지금 그린다. 인산, 당, 염기. 얘들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한 덩어리.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DNA의 기본 단위예요.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 세포는 뭐가 있다?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에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요. 핵 안에 있는 이 산성 물질, 이 유전 정보를 우리는 DNA라고도 하고요. 교재에서는 핵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핵에 있는 우리 유전 물질들 포함되어 있는 요 핵산.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죠. 벽돌집의 기본 단위는 벽돌,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 나무집의 기본 단위는 나무,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 유전정보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DNA를 만들 건데요. 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겁나 많아. 그러면 인산당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인산당 긴 골격을 만들 거예요. 한 줄 쫙. 뉴클레오타이드를 한 줄로 쫙 연결했죠. 인산당이 연결되어 있는 인산당 골격입니다. 이렇게 골격으로서 뼈대를 만들 거고요. 한 줄이 만들어졌네요.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똑같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게 쭉 또 한 줄 더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는 염기들끼리 서로 짝꿍이 있거든. 염기들끼리 서로 수소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그제서야 저 DNA 모양도 그릴 수 있겠네요. 얘들이 그냥 일자로만 생긴 게 아니고 약간 나선형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 회전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염기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이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갈 거예요. 요 보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1회전, 2회전, 3회전 회전되어 있는데 1회전 하는데 여기 있는 염기 서열은 쌍이 몇 쌍이다? 10쌍이야. 1회전이 10쌍이 되어 있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 몸의 정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 정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염기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등등 4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염기의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 달라져요. A, C,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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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이렇게 되면 A 물질, A, U, C, U 뭐 이런 식으로 가면 B 물질.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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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검은색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DNA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DNA 하나에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하나의 DNA 가닥에, 맞죠? 두 가닥이죠? 두 가닥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DNA에 어떻게 여러 개의 뭐가 있다고요? 유전 물질이 있다고요. 유전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DNA가 너무 길거든. 쫄리 길어. 이렇게 긴 것을 그냥 막 풀어헤쳐 놓으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손실되거나 꺾이거나 잘리거나 엉키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쁘게 포장을 해줄게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히스톤. 이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DNA 가닥이 히스톤 단백질의 한 바퀴, 두 바퀴 반, 2.5바퀴 감싸져 있는 이 덩어리를 우리는
유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유클레오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종이 많지. 얘들을 한 번 더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실 가닥처럼 보여요. 실.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체인데 실처럼 풀어져 있다. 실처럼 생겼다 해서 염색이 되는 물체인데 실처럼 보인다.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평소에는요.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 핵 안에 우리의 정보들이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염색사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의 DNA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염색사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존재하다가 야! 빨리 인슐린 만들어! 인슐린 만들어! 야! 빨리 단백질 만들어! 단백질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단백질을 내가 지금 만들어야 돼. 이 정보를 떼가지고 단백질 만들어 하면 그제서야 얘를 한 번 더 접고 응축해서요 막대기 모양으로 변신시킵니다. 단백질 만들어 하면요 염색사를 그대로 한 가닥 더 복제시켜. 옆에 복제시킨 다음에 좀 더 정리하고 접어서 응축해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변신돼요. 복제가 된 후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야, 단백질 만들어 하면 드디어 세포 분열해 하면 세포 분열 때 복제가 되어서 막대기 모양인 염색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다가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체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 염색체의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 가닥은 이 가닥과 완전 똑같아. 그대로 복사된 거잖아. 넌 나의 분신이야. 복제야. 염색 분체예요. 얘도 염색 분체. A 가닥은 B 가닥의 염색 분체. B 가닥도 A 가닥의 염색 분체. 서로 무슨 관계다?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염색 분체에서 옆에 같은 위치에 있는 이곳은 당연히 똑같은 정보가 있겠죠. 노란색 머리카락 만드는 유전자, 여기도 노란색 머리카락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인슐린이라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에도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 분체는 서로 어떻게 유전 정보가 몇 퍼센트? 100% 같아요. 당연히 그대로 복사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얘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DNA 가닥이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DNA 가닥에 여러 개의 정보가 있어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DNA 가닥이 히스톤 단백질에 2.5바퀴 감싸져 있는 뉴클레오솜을 만들고요. 이 뉴클레오솜이 한 번 더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염색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염색사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세포 분열 준비해! 단백질 만들어! 하면 그제서야 염색사가 한 줄 더 복제가 돼서 염색체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막대기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하나의 염색체인데요.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네요. 염색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염색 분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이렇게 왼쪽 가닥은 오른쪽 가닥의 염색 분체,
오른쪽 가닥도 왼쪽 가닥의 염색 분체, 서로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당연히 100% 같아요. 그대로 복사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유전 정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DNA 가닥은 하나의 염색체를 만듭니다. 와우! 너무 힘든 것 같으니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그대로 갈게요. 또예요. 네, 여기는 마무리해야지. 여기 부분은 여기만 끝낼 거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 하니까 괜찮지 않아?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끝난 줄 알았는데. 좋다 말았지? 좋은 게 아니라 그냥